천사의 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살아있는 전설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시니어 바둑대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이 후원사는 바로 바둑리그에서 10년간 뛰었던 명문팀 신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안팀은 10년을 뛰면서 두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아주 명가의 팀이죠. 네. 근데 이 박우량 신안 군수님이 바둑을 굉장히 좀 사랑하고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모가 아주 큰 시니어 세계대회를 만들면서 올드바둑 팬들은 가슴 설레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지 정말 기대되고 설레고 궁금한데요. 네.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는 신안군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오늘부터 연속해서 펼쳐지는 논스톱 진행이 되는 대회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회 규정이요. 각자 30분에 30초 3회인데요. 이 30초 3회가 굉장히 좀 빠른 초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니어 대회에서는 이 각자 30분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초읽기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전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단체전 우승 상금은 2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중국, 일본, 대만은 각각 3명, 그리고 와일드카드로는 조치훈 구단이 받게 됐어요.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그 한국에서는요, 서봉수 구단하고 유창혁 구단이 랭킹 시드로 출전을 했고요. 선홍욱 구단, 김종수 구단, 양재호 구단, 김기현 7단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유일하게 또 홍일점인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보이고요. 네. 가장 맏형이죠. 리나이폰 구단도 보이네요. 그 이 대회의 유일한 70대 기사죠. 리마이펑 구단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출전 선수들을 볼까요? 우선 유창혁 구단이 이 라인업에서는 가장 막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유창혁 구단이 근데 세계대회 우승을 6회나 해서 가장 많이 했고요. 네. 한국팀 중에서는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양재호 구단까지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기사들입니다. 네. 자, 어제는 개막식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현장 함께 다녀오시죠. 지금부터 천사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위원 임채정 총재님 소개합니다.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에 함께 이제 개막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이번에 한국기원 새로운 총재로 오신 임채정 총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장을 역임하셨던 신안 국제 분이고요. 시니어 바둑대회 개인전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뽑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첨이 이어졌는데요. 2번 뽑으셨습니다. 그 어제 추첨식 때요. 이 추첨을 할 때 거의 기사들이 좀 일어나서 즐기면서 추첨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끼리 만나게 됐을지. 자, 16강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한 판도 놓칠 수 없겠는데요. 네, 뭐 보기만 해도 정말 그 대진이 쟁쟁하고요. 불판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뭐 유창혁 구단과 왕이천 구단의 판은 매일판으로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그 옆에 선호욱 구단과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재밌을 것 같고 그 한 칸 넘어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우주류, 그리고 폭파 전문가 조치훈 구단 와일드카드로 나왔죠. 네. 이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양재호 구단을, 위빙 구단은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맏형 리나이폰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둑TV에서는 유창혁 구단과 왕리천 구단의 대결을 현장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각각 66년생, 58년생. 그동안 14번의 매치가 있었는데 유창혁 구단이 9대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기사는 좀 재밌어요. 세계대회에서 결승에서 무려 또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98년도 LG배 2회 대회에서 왕이천 구단이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우승을 먼저 차지했고요. 유창혁 구단은 그 3회 출란배에서 만나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서력을 했습니다. 네.
자, 한 번씩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14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결이 무려 5년 만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의 그 관전평 이런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 왕리천 구단의 최국에 대국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네. 대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리천 구단이 어떤 바둑의 내용을 보여줄지 오늘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속기 대결이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지 신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유창혁 구단과 왕리천 구단의 대국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죠. 유창혁 구단의 100번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자막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유창혁 구단이 좀 전에 그 100으로 밀어간 그 착점하는 손 맵시가요. 네. 유창혁 구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네. 아니네요. 유창혁 구단 구단이 그렇네요. 두 칸 높게 굳힌 걸 봐서 유창혁 구단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왕유청 구단이 왜 유창혁 구단하고 손맵시가 비슷하죠? 와, 사실 여기 밀었을 때 거의 100번이 유창혁 구단인 줄 알았는데. 저도 좀 손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는 착점을 보면서 확실히 유창혁 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호흡이 빠른 대회이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에 유창혁 구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 국기는 대만을 달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왕리청 구단이 일본 기원 소속이거든요. 네, 당시에 일본에는 왕리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힘을 위주로 한 전투력이 굉장한 힘을 보유한 기사라서 그 일본에서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거의 1인자였던 기사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 일본 최대기전인 기성전을 3연패를 했고요. 그 기간에 98년도에 LG배 우승을 차지했고 출란배도 한번 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네. 일본 국내 기전 포함 세계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기사입니다. 기성전 3연패 얘기해 주신 대로 기성전과 함께 또 10단전에서도 4연패 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사들, 레전드 기사들 보시면 세계 무대에서 2번을 우승한 기사가 지금 조치훈 구단하고요.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선수들의 사진이 보입니다만 잠시 후면은 네. 지금 대국장에서 대국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유창혁 구단의 이 초반 두 칸 높은 굳힘은요, 역시 요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창혁 구단 전성기 때로 보시면 굉장히 눈목자 굳힘을 선호했습니다. 네. 100번으로 더 많이 뒀죠. 근데 요즘 그 흐름에 맞게 오늘은 두 칸 높은 굳힘을 들고 나왔고요. 이 모든 정석, 지금의 그 상황까지는 정말 요즘 스타일의 바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요즘에 정상급 기사들과 신의 기사들이 AI 활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토석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유창혁 구단은 19년도부터 복귀를 하면서 네. 대국을 봤을 때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왕리청 구단도 AI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네요. 일본 기사들 중에서는 하는 기사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하지 않는 기사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네나오키 구단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근데 왕리청 구단은 제 생각엔 추측이지만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를 3-3 들어온 것도 요즘 수법이고요. 이곳을 막고서 젖힌 다음에 귀를 차지하는 이 수법은 기사들이 많이 애용하고 특히 커제 구단이 이 형태를 100번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곳은 날일자로 평범하게 지켰고요. 이곳에서 흙이 이제 둘 수 있는 수법은 여기가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배석 자체는 여기가 이제 한 칸 굳힘이라면 걸친 것까지는 얼마 전에 벌어졌던 신진서 구단하고 미이팅 구단의 16강전 LG배 그 대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는 신진서 구단이 걸쳤을 때 미이팅 구단은
바짝 한 칸 협공을 했고요. 그에 맞서서 신진서 구단은 다시 되협공을 하고 붙여가는 이런 형태가 실전에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왕리천 구단은 가장 알기 쉽게 날일자 두면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를 두게 되면 백도 이런 것을 차지해서 맛보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흙이 여기서 물론 하변이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식의 두 칸 높은 이 우변을 키우는 작전도 충분히 고려 대상입니다. 네. 두 가지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유창혁 구단이 뭐 요즘에 AI 공부를 워낙 많이 했다면 붙여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모양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하변으로 오는 게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붙이는 것도 가능하죠. 네. 유창혁 구단 하면 두터운 공격형으로 알려졌지만 네. 최근에는 또 실리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성기에 비해서는 조금 실리 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공격적이었던 기사들 포함해서 기풍이 조금 실리적으로 대부분 변해가요. 네. 그러면서 좀 안정감을 추구하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조금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전투력이 강한 선수들은 그 전투력 자체, 술기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 자체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편이죠. 사실 뭐 바둑이라는 게임은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시작을 하면 마음에 안정이 생깁니다. 네, 모든 기사들이 그래요. 실리가 부족하면 조금 조바심이 들고요. 가장 바둑에서 나쁜 점인 서두르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의 기사들은 실리를 일단 차지하고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붙인다면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밀어가거나 뭐 날일자로 두는 정도까지 이제 이 진행을 마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유창혁 구단 쪽에서 시간을 좀 더 드립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자, 유창혁 구단과 왕리천 구단의 모습이 보여지고 네. 있어요. 사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왕리천 구단도 변함이 없네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된 유창혁 구단, 이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단체전에는 각국에 3명씩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양재호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네. 자, 상대의 모양을 우그러뜨리는 기발한 수를 많이 보여줬던 왕리천 구단인데요. 네, 유창혁 구단의 선택도 요즘에 가장 유행을 하는 그리고 붙이고 젖히는 진행 선택했습니다. 대국장이요.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요. 채광이 좋네요. 네. 대국장 옆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네. 바로 또 신안 바다가 보인다고 해요. 경관이 엄청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개막식에서도 다케미아 구단이 아름다운 경치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랑해야겠다라고 네. 들어가서. 네. 뭐 바둑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 빛만 아니라면 경관이 좋다라고 하면 바둑 두기에는 아마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씩 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네. 이제 바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대회는 30분에 30초 3회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는 돼야 뭐 잠깐 좀 일어나서 머리를 식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어제 유창혁 구단도 개막식장에서 한마디 했었는데 아직은 시니어 대회에 나간다는 게 어색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유창혁 구단이 지금 유창혁 구단이 거의 막내죠. 전체 출전자 중에.
네, 위빙 구단이 52세, 위빙 구단이네요. 유창혁 구단과 요다노리모토 구단이 53세입니다. 네, 거의 막내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최고령자인 리나이펑 구단이 42년생입니다. 그래서 77세예요. 유창혁 구단하고는 한국 나이로 24살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금 유창혁 구단은 아직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유창혁 구단, 같은 동년배인 위빙 구단, 요다노리모토 구단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막내 네. 라인들이 우승 네, 후보로 나이 차이가 좀 점쳐지고 많이 나요. 있는데요. 또 어제 또 축사를 해주기 위해 조은영 구단도 참석을 했었는데 네. 이 대회에 정말 출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참가를 못하지만 의정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아마 그렇게 되면 대회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조은영 구단이 참가를 한다면 또 가장 유명한 네이에이핑 구단이나 또 이창호 구단한테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또 이번에 출전하지 않은 마샤오춘 구단, 이런 내전적 기사들도 출전을 하게 되면 대회가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확대돼서 32강으로 네.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대회의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치훈 구단의 인터뷰가 좀 재밌었는데요. 네. 한국을 많이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일본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운명스럽게도 네. 일본 기사인 다케미야 구단을 만나서 정말 다케미야 구단하고는 80년도, 90년대 진짜 지겹게 만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인연인지 한국에서 처음 주최하는 세계 시니어 대회에서 또 첫 판에 만났어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 내용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추첨식이 끝나고서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이기더라도 또 일본 기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 기사나 대만 쪽 기사들을 만나는 편이 훨씬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바둑 팬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한 선수들의 그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또 궁금하고 이런데 오늘 또 기회가 된다면 조치훈 구단과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대국도 그렇죠.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던 그 대진의 이유는요. 이 지금 기사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 시대를 풍미한 기사들이고 정말 그 풍미했던 전성기 시절에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최소한 1개 아니면 2-3개가 있던 기사들이라서 정말 그 대국 내용이 박진감 넘치고 네. 특히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타계 1인자, 폭파 전문가 이런 닉네임이었고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양을 키우는 우주류 이런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두 기사가 두더라도 굉장히 모양을 넓게 펼치는 다케미야 구단에 맞서서 계속 조치훈 구단이 그 적진에 침투해서 타계하고 승리를 많이 거두는 모습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인상 네. 깊었죠. 그런 점에서 좀 특징 있는 기사, 시니어 기사들의 대부분 언제 봐도 좀 흥미가 이끌어집니다. 네. 자, 왕리천 구단이 우화를 지금 물어봤어요. 여기를 한번 물어보고요. 네. 백이 이곳을 응스타진했죠. 그러니까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역시 그 최신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한다면 밀고서 하나 끊어두고 둘 때 한 칸을 뛰게 되면요. 여기를 나오고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가 원래 좀 고정된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곳을 따내고요. 얼마 전에 6월 6일인가요? 7일인가? 6월 6일이었네요. 며칠 안 됐네요. 바둑TV배에서 조한승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의 대결에서 이런 형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렇게 형태 만들어졌던 자체도- 거군요. 일단은 뭐 100이 나쁘지 않은 뭐 인공지능 퍼센트로 본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우세한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 형태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 전에 네. 왕리천 구단의 이 응수타진도 근데
왕이천 구단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는 붙여서 날일자 오면서 나중에 붙이는 것을 노릴 수도 있지만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을 좀 중복화시키거나 또 뭐 가장 첫 번째는 중복을 시킬 때 많이 두거든요. 이 수법 자체도요. 결과적으로 하변이 진행되고 나면 네. 우화 자체가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입구자를 하게 되면 흙이 이 한 점을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면 귀사리가 쉽게 가능하고요. 여기를 찝게 되면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이 변 쪽으로 타개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네. 지금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따낸다면 여기서 공부량이 대단합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과 조한순 구단이 진행했던 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 진짜 다들 재밌겠는데요. 그래프가 잠시 오류가 있었군요. 지금까지의 제 느낌으로만 봐서는 왕이천 구단의 AI 공부량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더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이 형태는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초반 같은 경우에는 AI에 의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도 시합에 참가하기 위한 벼락치기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래요. 네, 시합을 대비해서. 네. 워낙 외워야 할 게 방대하고 많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말 바둑에만 올인을 하는 10대 기사나 정상급 기사들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벼락치기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네. 많은 걸 다 외우는 게 네.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떠세요? 네. 저는 안 되죠. 저는 안 되고요. 뭐 하루에 바둑 공부를 최소한 10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네. 그것을 벼락치기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바둑에 이제 올인하는 기사들은 벼락치기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중계를 하거나 이제 관전을 하면서 많이 이제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접합니다만 사실 뭐 삼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도 주변이 다르다고 하고요. 네. 이게 조금씩 틀어지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AI도요.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원래의 일감이었던 자리가 변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변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해요. 그래서 원래의 일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주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해요. AI 공부도. 네. 그래서 그 고성능 컴퓨터 하는 네. 거군요. 근데 고성능 컴퓨터일수록 굉장히 빠르게 연산이 되고 일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니까 그것을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요즘에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기서는요, 흙이 이곳을 넣는 것과 이곳을 넣는 것이 있는데요. 배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상태에서는 여기를 넣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게 나와요. AI 승률 그래프로 보면요. 한 5% 정도, 이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여기를 넣게 되는 것이 백의 안형에 있어서 조금은 더 압박을 주기 때문에요. 네. 중앙 반면으로는 물론 유창혁 구단이 지금 늘어간 수가 조금이라도 좋긴 한데요. 역시 좀 중앙 위주의 바둑을 두는 유창혁 구단은 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위로 네. 넣는다고 해서 바둑이 나빠지진 않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네. 이제 그 우하의 교환이 어떻게 작용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요. 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면요. 흙집은 여기가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환이 돼서
교환이 없다면 백이 여기를 둘 때 흑은 귀로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단단하니까요. 네, 그러면 입구자를 그 다음에 했을 때 약간 귀에서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두텁게 중복화시키고 이 교환을 미리 해놓으면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실전 수순도 이 교환이 악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약간 득인 교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AI는 살짝이라도 흑이 좀 마음에 드는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때 보이세요, 이희성 위원은? 글쎄요, 이 변화는 사실 AI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있어서요. 근데 종국에 보면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돼요. 차이 퍼센테이지가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진행 자체는 백이 약간이라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수순이 진행됐지만 여기를 밀고 나서 이 자리를 맞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있거나 아니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민 것으로 아예 다른 선택을 하는 편이 제 생각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미는 걸로는 여기를 어깨 짚어가는 것도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수거든요. 네. 그런 선택이 좀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기풍마다 좀 달라서요. 네.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유창혁 구단의 그 최전성기 시절에 네. 두터운 공격형의 바둑을 구사했지만 최근에 좀 실리 쪽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기풍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당대에 계속 만났던 기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죠. 그 예전 모습 좀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의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면, 네. 예,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머리와 몸은. 그래서 그때를 좀 더 예, 느끼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의 진행된 형태로만 보면요,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예, 정말 요즘 이거는 정상급의 기사들이 지금 두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신애들이기는 AI로 공부하는 신애들 그 두는 수법이 비슷하고요. 계속 늘어가요. 사실 이 장면에서 AI는 아래쪽을 넣는 것을 추천을 했거든요. 유창혁 구단이 는 수로 여기를 늘어 두라고 청고도에서는 지금 그리고 있었어요. 입구서 이렇게 백이 늘고요. 흑도 이 정도로 지키는 정도. 예. 이 청고도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유창혁 구단은 계속 중앙으로 늘어서 네. 중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가 항상 선수가 돼요. 그러면 백이 밀어가는 것도 그 다음 석점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요. 이 머리 아프죠. 그래서 거의 늘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때 잇고 여기를 잇고 이곳을 둔 다음에 늘었을 때 이 흑 9점이 10점이네요. 10점이 무사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백도 약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나가는 약점으로 이것이 과연 끊고 일단 여기가 연결이에요. 이 두 점하고 석점이 연결 상태라서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나와서 이거는 흑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돌아가서요. 이 늘었을 때 이곳을 나오게 돼도 나와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수상전이 과연 여기를 밀고 나갔을 때 이게 됩니까? 젖혀야 되는데 늘어서
수는 5수, 6수인데요. 여기가 자충이 돼서 네. 막으면 젖히고 이어서 사속작전 하나요? 아, 버리고요. 이렇게 돼서 수상전 자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잡으면 웬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강하게 급습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창혁 구단에 여기를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약간 위험한 착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왕리청 구단이 30분인데도 이렇게 뜸을 드는 이유는 지금 아마 그 강하게 두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올인에 대한 술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도 행마하기가 네. 그죠.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날일자는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듭니다. 오, 아예 집을 아예. 지켜두나요? 자, 좌하가 수상전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과연 왕리청 구단은 어떤 수익기를 마쳤을까요? 신한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바둑계 별들이 모였습니다. 신한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자, 만 50세 이상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자, 오늘 16강전 유창혁 구단과 왕리청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자, 두 기사의 만남은 한 20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기사는 14번의 전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14번의 전적 동안 세계대회 2번 결승전 만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세계대회에서 그 LG배에서는 사실 이창혁 구단이 5번기에서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4국과 5을 연속으로 패해서 그 우승컵을 내어줬고요. 네. 3년 뒤인 출란배, 3회대 출란배에서는 오히려 3번기에서 왕리청 구단이 선승을 한 다음에 유창혁 구단이 연속으로 이상국을 이기면서 다시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창혁 구단의 그랜드슬램 달성이 좀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방해했던 기사가 왕리청 구단이고요. 확실히 왕이청 구단은 물론 일본에서도 강했지만 세계 무대에서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지금 2회 우승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우승도 중환배에도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유창혁 구단은 세계대회 6회 우승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아쉬움이 세계대회 7회 준우승이라는 그런 아쉬움까지 좀 있어요. 조금 더 우승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기사인데요. 네. 결승 무대만, 세계대회 결승 무대만 13회를 경험하셨네요. 네. 그 한국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 18회 우승으로 가장 많고요.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역시 메이저리그 메이저 대회 14회 우승. 그 다음에 네. 이제 조은영 구단이 9회 우승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창혁 구단이 지금 6회 우승으로 네 번째로 한국에서 우승이 많습니다. 자, 왕리청 구단이 아래를 젖혀 이으니까 유창혁 구단이 양호구로 지켰고요. 제 생각에는 이 장면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한숨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젖혀 이어서 백이 굉장히 이제 알기 쉽게 살아있는 형태는 됐지만 그 다음에 밀어갔을 때 박력이 좀 떨어져요. 이제 석점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뭐 여기를 젖히게 돼도 다시 되젖혀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악수 들어갔죠. 예, 그래서 미는 거 선수 안 돼요. 그때 흙이 뭐 날일자행마를 하거나 지켜두게 되면 네. 조금 편해졌어요. 예, 그래서 왕이청 구단 생각은 깔끔하게 살아둬서 불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백이 약간은 아쉬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백은 완생이 됐으니까요.
좌하를 몰아가는 방면 쪽으로 또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좌측으로 가는 건가요? 예. 네, 이곳이겠죠? 네,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의 흑마 다음 흑마가 만만치 않네요. 호구를 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이 있어서 백도 이곳을 둘 거고요. 이제 막았을 때 이제 끊어가는 변화. 지금 이성 캐스터 감각이 참 대단하십니다. 왕리천구단의 수를 맞추다니요. 사실 저는 네. 지금 날일자의 입구자 자리 있잖아요. 네네. 아예 씌워서 여기요? 다 잡는 건 안 됐을까? 근데 여기는 근데 그것도 고려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았네요. 여기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밀어서 만약에 진행되고 흑이 받아주었던 그런 진행보다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천 구단의 아예 생각 자체가요. 여기를 교환해서 완벽하게 살아두고 방향을 이곳으로 돌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요. 유창혁 구단의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왜냐면요. 네. 날일자로 씌우고 싶은데요. 건너붙이는 자리가 조금 신경 쓰여요. 나오게 되면 따내면서 완생이 됐죠. 한 점을 잡으면 뚫려서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아픈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대책이 없는 거죠. 뭐 느르면 밀어서 다 잡혔죠. 건너붙였을 때의 다음 수가 없다라면 흑의 이 날일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호구 치는 정도인가요? 여기 호구는 이 들여다보는 것이 워낙 아파서 네. 따끔하죠. 이 자리가 따끔해요. 그래서 여기 호구 쳐야 돼. 네. 역시 유창혁 구단도 이 행마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가 또 재밌는 장면인데요. 백도 붙여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막아가네요. 막아갔다는 건 이제 백이 끊어올 수 있느냐라는 네. 거죠. 끊어오게 된다면 흑은 뚫고 나갑니다. 백이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를 막게 되면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이런 수순까지는 외길이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백에 행마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날일자로 계속 쫓아가면은 이쪽으로요. 하변 쪽으로요. 하변 쪽으로요. 다 잡겠다. 하변 쪽으로 나가면 여기를 밀어요. 그럼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뒤로 받아야 되네요. 네, 여기가 축이죠. 그래서 이게 축이 되기 때문에 뒤로 늘어야 되는데 호구 치게 되면 이제는 계속 잡으러 갈 수가 없는 이유가요. 네. 여기를 이미 잡으러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뒷맛이 나왔을 때 곤란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를 막았을 때 백두사활에 걸립니다. 이 장면이 됐을 때는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나와 끊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왕리천 구단이 손을 돌려서 애초에 여기 진짜 확실히 득이네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이 교환은 득이에요. 이 자리를 닦아서 네. 준동 한 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중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건 확실히 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의 결과 자체로만 보면 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아직은 잘 어울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뒀을 때 공격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공격은 불가능하고요. 흑의 선택 자체는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귀를 살려주거나 아니면 귀의 한 점을 잡으면서 백을 변 쪽으로 밀어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수법을 보여드리면요. 여기를 먼저 찝는 것. 이게 이제 귀의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단수 치고 이렇게 둘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호구 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는다고 봐야 돼요. 끊으면 단수 하나 교환을 해두고 2칸 정도를 둬서 네. 다가오더라도 뭐 밀어서 정리하게 되면 변에서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가 된 모습이죠. 이런 그림이 한 가지 있겠고요. 흑은 단순히 이렇게 둬서 맞고 백을 살려주는 이런 변화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곳의 발전성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 선택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공간의 넓이로 봤을 때는 바깥쪽이 좀 더 넓지 않을까. 네,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막상 여기 들어와서 산 것이 흑의 집 자체가 한 2집에서 석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백집이 지금 한 6집이 났기 때문에 안팎으로 거의 20집 차이거든요. 그 가치를 좀 잘 따져봐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이 수법은 분명 딱 배워두시면 좋을 만한 요즘의 타겟 수법입니다. 여기 하나 교환해두고 다음에 이 수가 아주 기묘한 수죠. 이게 정말 막상 귀를 살려주게 됐을 때는 눈앞에 20집을 손해보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유창혁 구단도 고민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막 이런 형태에서 여기 두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바꿔서 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귀를 또 두자니 별이 많이 다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백이 이 두는 이 수법 자체가 또 유용하고 또 시기적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흑이 선택을 변 쪽으로 한다면요. 맞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키워가는 방법이 네. 한 가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변 쪽에 백진영을 삭감하는 그런 식의 바둑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유창혁 구단이 실전에서 이 수를 많이 당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딱 보기에는 에이 귀 정도야 이럴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인 것이요. 단순히 막아서 받는다면 여기를 끼워 이음 당해요. 그러면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중앙으로 돌파를 당합니다. 막을 때 막으면 여기를 젖힐 수가 없죠. 위로 단수가 들으니까요. 끊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늘어야 되는 결과인데요. 그 다음에 막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약점과 여기 약점이 노출이 돼서요. 이거는 하나를 지금 더 지키기에는 좀 발이 느린 감이 있고요. 물론 더 지킨다면 여기는 공배가 좀 채워져서 차후에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할 수 있는 네. 여지는 생기지만 한 수를 더 갈 수 해야 된다라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의 선택이라면 입구자를 많이 둡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약 40여 분이 흘렀는데요. 시간 사용이 어떻게 됐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유창혁 구단이 조금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죠. 지금 이 자리를 받을 때 가만히 차렷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차렷을 하게 되면요.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그때
막으면 밀고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문제 없어요. 어차피 뭐 젖혀 이어서 두는 정도는 되겠지만 네. 약간 여기서는 득봤어도 다음에 이곳 아프죠. 그리고 집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아래는 득을 보지만 네. 또 변쪽을 당하게 되는군요. 자,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유창혁 구단이 6분이 남았고요. 네. 왕리청 구단은 2배 많은 12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30분 바둑에서 지금 6분이 남았다라는 것은 대국 템포가 굉장히 느린 거고요. 글쎄요, 그 30초 3회이기 때문에 후반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네. 아직 들만한 자리가 워낙 많아서요. 이제 초반을 지나고 중반을 넘어가는 문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니어 기사들이 이제 대국을 할 때 보면 초에 몰릴 때 뭐 6초, 7초면 착점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뭐 30초도 아니에요. 네, 뭐 사실 결코 나쁜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게 기사들, 젊은 기사들은 좀 8, 9에 두는 경우가 강하잖아요. 대부분 아홉인 것 네, 같아요. 성향 차이긴 한데요. 조금 위험천만한 순간이 가끔 연출될 때도 있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6초, 7초쯤에 두는 게 제 생각엔 안전해요. 네. 그 찰나에 한 2, 3초 더 본다고 좋은 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요즘에 용성전이 진행되면서 추가 시간 20초라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잠시 대국 중에 네, 의사소통에 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초읽기에 지금 사용되는 예를 들어 뭐 이제 한국어 초읽기가 있고요, 영어가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일본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국제 시합에서 는 영어로 영어로 많이 초읽기를 하죠. 많이 예. 하죠. 편하니까요, 서로. 지금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네. 저 일본어 세팅으로 만약에 초읽기가 되어 있다면 약간 이상한 거죠. 예. 앞서 그 용성전에 관한 네네. 시간 누적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시간 누적제가 사실 조금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추가 시간이 20초가 일반적인 20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배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추가 시간 20초가 그냥 초읽기 20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초가 되는 상황에서도 정상급 기사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 30초란 시간이 시니어 기사들한테는 절대 길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오, 붙여가네요. 외세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실 붙여가는 수는 그렇게 실전에 많이 나오는 수는 아닌데요. 다음 수는 뭐 여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서요. 여기까지는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늘어서 이렇게까지 됩니다. 아니면 유창혁 구단이 그냥 여기를 잇고요. 살려주고요. 이런 선택을 그냥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입구자보다는 더 단단하게 지킨 것 같아요. 외세는 좀 더 단단해졌죠. 그 대신에 이곳 아래쪽의 지 차이가 이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실리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면 되겠네요.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원래 진행보다 한 10집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늘어서 여기를 손을 뺄 것인지 아니면 하나 받아줄 것인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심판을 맡고 있는 서무상 선수가 와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아, 지금 아마 그 언어 세팅에 대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게시기가 우리나라 게시기면은 5분 남았습니다 할 때도 알려주는데 그때도 네, 한국어로 그렇죠. 했다면 이제 유창혁 구단이 왕리천 구단을 좀 배려해서 이걸 변경해줘야 되는 거 그럴 아니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예. 네, 이런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네, 왕리천 구단 불리하죠. 쪽에서 불리하겠죠. 자, 이제 영어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초시계 사용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초시계 예전에 그 예전에 한국어로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돼 있는 그런 요 다른 형태의 초시계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일본어로도 초시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반 두다가. 근데 저는 일본어를 하진 못하지만 일본어 뭐 1, 2, 3, 4, 5, 6, 7, 8, 9시까지는 알거든요. 아, 워낙 저도 많이 들어서 게시기로 네. 이제 일본어 게시기가 있고 중국어 게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10초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중국어로도 좀 알아요. 왜냐면 다 해봐서 네. 중국말하고 일본말은 전혀 못하지만 1에서부터 10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네. 억양이 게시기 억양이라는 거. 아,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10초까지 배웠던 네.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걸 좀 따라했던 기억도 있어요. 저도요. 억양이. 네. 자, 왕리천 구단은 아예 우화를 손대지 않았고요. 야, 이거 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이거 어디 돌려는 거예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네. 뭐 5, 6선. 두기도 좀 애매하네요. 최소한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돌려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환이 약간 아까운 느낌은 있는데요. 여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운 이유가요. 여기를 잇게 되면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끊어잡는 선수의 자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를 압박을 왔을 때 여기 끊기는 약점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아. 약점이 지금은 당장은 여의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리가 좀 가깝게 좀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키웠고요. 여기서 이 상태로 딱 두지 않았어요. 이 판단도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얼른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왕리천 구단이 손을 이 장면에서 돌렸던 이유는요. 여기를 잡으려면 찝어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한 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여기가 그렇게 악수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백돌이 이 돌도 없고 애초에 여기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흑이 이곳을 잡고 백이 이곳을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교환 자체는 약간 악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흑이 이렇게 호구로 안 잡는다는 거죠. 더 넓혀서 변으로 잡겠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귀 쪽으로 좀 중복되게 좁혀서 잡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왕리천 구단은 지금 손을 돌린 겁니다. 자, 이 순간 유창혁 구단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굉장히 이른 타이밍이고요. 30초 3번이에요. 네. 이게 우화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찝는 수 말고는 안 되는 거군요. 자, 같이 모양을 키워가는데요. 역시 유창혁 구단다운 감각이고요. 딱 놓여지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적당한 느낌도 들고요. 저는 왠지 이 바둑을 보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뭐 그런 것 느낌도 있고요. 바둑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저는 지금 뭐 한 수 한 수 진행될 때마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전혀 군더더기가 없고요. 깔끔하면서 바둑 내용이 우수합니다. 네, 정말 레전드는 다르네요.
이런 감각도 사실 네. 보통의 기사들은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네. 보통 이렇게 두는 건데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기를 끼워서 살았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두터운 자리인데 이 4선보다는 5선이 확실히 더 좋거든요. 네. 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창혁 구단이 이런 감각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왠지 출란배 결승 3국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긴장감이 드네요. 다음 한 수도 기대가 되고요. 조금 넓혔기 때문에 특공대를 아주 깊숙하게 투입하느냐 아니면 좀 적당히 가느냐 그 왕리천 구단의 지금의 착점의 결과에 따라서 바둑이 좀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조금 덜 가면 아주 이건 가장 적게 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후반 승부를 보는 거예요. 아예 안쪽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다음에 이 한 방이 좀 아파요. 이 한 방 자체가 아파요. 이 한 방이 들어가면 백은 아마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지킵니까? 이것도. 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돼요? 굉장히 아래를- 신선한데요. 여기가 일단은 좀 아파서 흑도 이런 것을 한번 붙여서 계속 키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거든요. 네. 이거 근데 국면이 베개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흙 모양이 일 때도 좋지만 백 모양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모양이 비슷하다고 보면 그 남은 돌들 자체는 백이 좀 더 좋아요. 실리에 조금 더 앞서 있고 여기도 약간 있고요. 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흙 모양하고 백 모양하고 비슷해지면 이 바둑은 유창혁 구단의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 판단에 왕리천 구단도 좀 여유 있게 느슨하게 모양을 전개해도 된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왕리천 구단 굉장히 잘 둡니다. 그 날일자도 좋은 수고요. 네, 어. 지금 드디어 왔어요. 이 자리를 밀었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함이 느껴지는 거죠. 유창혁 구단의 응수타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은 이렇게 받으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받으면 또 늘어가는 것도 뭐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붙이는 거, 여기를 두고서 뭐 이런 식으로 후보 쳐서 뭔가 좀 안에서 탄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백의 입장으로서는 껄끄럽기 때문에 입구자로 받아야 되는 것이 거의 절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나오면 맞고 이 수상전이 일단 일견 보기에 봐서는 네. 백이 한 수가 빠르긴 해요. 수가 좀 많아요. 대신 흑은 끝내기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끝내기로 정도는 조금 미흡할 것 같고요. 아쉽나요? 이 백이 입구자로 왔을 때 다음이 좀 없을까요? 뭔가 좀 뒷맛을 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은 일단 그래도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치 받는 순간 한 칸 띄었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치 받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득을 봤어요. 흑의 개인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이 장면은 과연 흑이 다음에 여기를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고서 막고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치게 되면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잡으러 가죠? 지금 네. 이 자리도 한번 선수고요. 오죠.
만약에 이곳에서 유창혁 구단이 뭔가 좀 타게 최소한 패 정도만 내더라도 이 국면은 급작스럽게 반전이 됩니다. 유창혁 구단 쪽으로 넘어와요. 자,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일단 문제는 시간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붙여가는 것과 한 칸 뛰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붙여가는 것은 젖혀갔을 때 과연 일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한 칸보다 타게 하는 데 있어서 나았을지. 네. 유창혁 구단은 한 칸 두면 맞고 젖히는 것까지는 치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봤을까요? 이 치중이 날카롭네요. 그래서 붙였는데요. 백은 일단 이곳으로 젖혀야 돼요. 네, 그 자리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에서 사는 것만 도모한다면 이렇게 네. 젖히는 것이 가장 좋은 수긴 한데요. 이게 살 수 있습니까? 흙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들어갔다가 다 잡히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네, 끊어가네요. 중앙을 끊어갔어요. 만약에 변 쪽을 내어주더라도 중앙을 활용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면 네, 지금 그렇게만 돼도 잘 된 거예요. 잘 된 네. 건가요? 유창혁 구단의 이 한방 자체가 아주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큰일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만 돼도 활용이 잘 됐어요. 이러면 당장 뭐 축은 안 되지만 최소한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도 다음에 이곳을 젖히는 것과 축으로 맛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 쪽으로 득을 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왕리천 구단도 승부수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글쎄요. 다 잡으러 간다면 다 잡으러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여기를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뭐 치받는 것도 여기를 늘어주지 않는 의미에서는 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받긴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되었다고 네. 하더라도 자체로는 분명 흙이 좀 활용을 했어요. 아까와 같은 충머리를 노려볼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도 그 한 방은 밀어보겠죠. 여기서 백이 위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뭐 수가 나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방 더 맞죠. 이 방까지 맞기 때문에 이 한 방까지 맞아서 여기 사는 데에 있어서 안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정수고요. 이 장면이 조금 고민되네요. 시간이 없어요. 감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살려 나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자, 시간 연장이 나왔어요. 일단 손해는 없죠. 지금도 뭐 충머리는 아니지만 아까처럼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타겟해 나오겠다는 것과 젖혀서 막아가겠다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요. 예. 일단은 이거는 늘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가 있는 자리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아빠 갔을 때도 굉장한 부담감이 좀 흙은 생기거든요. 이것도 부담이고 네. 여기도 부담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면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흙은 여기서 이 교환만 하나 해두고 이런 쪽을 날일자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흙의 모양을 키우면서 집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백이 뭔가 모양을 키웠을 때 이 활용을 이용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당장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 사용합니다. 30초 2번 남았습니다.
끌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겁니다. 끌고 나온다면 계속 단수를 치고 끌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하나 들여다보고 네. 지금 끌고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여기 들여다봤다는 거는 이거 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흔들리면 계속 밀어서 이거 끌고 나오네요. 늘리면 계속 밀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엷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끌고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끊어가는 교환을 먼저 해두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끌고 나오게 될지 그 모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전드들의 공수가 진행됩니다. 유창혁 구단의 타겟, 왕리청 구단의 공격입니다. 천사의 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선 16강전 한국의 유창혁 구단, 대만의 왕리청 구단과의 대결인데요. 과연 좌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 이게 뭡니까? 유창혁 구단이 어떤 수를 보여줬던 거죠? 유창혁 구단에 완전 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서 네, 여기까진 봤어요. 여기 씌웠어요. 나가니까 다시 더 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흙의 돌들 이곳과 이곳에 활용이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좀 끊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죠. 백이요. 네. 일금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왕리청 구단이 지금 손기 들어갔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장면이고요. 지금 백이 좀 축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축을 여기를 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당하면 바둑은 끝납니다. 나갈 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맛보기로 대책이 없죠. 그럼 이 자리를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뭐 그 자리를 나가거나 뭐 여기를 나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위쪽으로 뭔가 끊어두는 교환을 한 다음에 지금 하나 끊었어요. 끊어두고 나가겠다라는 건가요? 여기서가 약간 고민되는데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를 세 번째 밀고 나갔을 때는 못 맞거든요. 이곳이 선수라서 또 절묘하게 양쪽으로 또 축이죠. 그렇네요. 근데 여기를 늘고서 그 다음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전을 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이 늘어간 이 자리요. 네. 여기를 살리지 못하면 이 그림 자체는 활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게 없어요. 자, 유창혁 구단의 손도 빨라지는데 이거 굉장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방금 그려주셨던 진행도라면은 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또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여기를 두고요.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그 다음 늘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나가면 찝어서 넉점머리 두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가지 못하면 안에서 다 잡히고요. 근데 네. 결핵을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죠? 다음이 없는데요, 아예. 이거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두겠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버리고 두는 게 이거는 뭐 길은 정해졌어요.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잡으면 넉점머리 두드리고 이렇게 두는 건데요. 네. 여기 밀어가는 것이 꽤 많이 선수가 되지만 이교환이 과연 득일까요? 대개 선택은 중앙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석점 잡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AI가 그리는 참고도는 중앙 넉점을 방향을 늘으라고 하네요. 잡을 수가 네, 있는데도요. 잡을 수 있는데도 넉점머리가 좀 아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왕리천 구단도 초읽기였었군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중앙으로 늘어가기가 이 실전 심리상 굉장히 어려워요. 유창혁 구단이 시간을 안 눌렀나요? 지금 잡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왕리천 구단이 여기서 잡는 거 선택 안 하고 중앙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유창혁 구단이 대국을 하고 난 이후에 시계를 안 눌러서 네. 본인의 시간이 초읽기가 한 흘러갔거든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죠. 시간 너무 아까워요. 시니어 초읽기가- 대회에서는 이런 변수가 또 숨어 있네요. 초읽기가 3회밖에 없는데 한 번이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아픔입니다. 또 아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0초고요. 저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예. 이거 고민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석점 잡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사실 실전 심리상 이거 안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느는 게 괜찮아 보여요. 보면 볼수록 느는 게 괜찮아요. 자, 잡을 수가 잡죠. 있습니다만. 이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중앙을 좀 두드리고 네. 중앙 방면에서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토대는 마련했습니다. 이 중앙을 완전히 통집을 줘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유창혁 구단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거는요, 형국이 됐고요. 계속 밀어붙이고 한 3번, 꽤 밀어붙일 수 있는데. 쭉 밀고. 근데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이 젖힐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젖힐 수가 있네요. 끊으면 여기를 잡아서 그만이죠. 그럼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 어떻게 틀어막죠? 틀어막긴 해야 되는데. 이거 젖혔을 때 약간 좀 틀어막기가 좀 이거 젖힐 겁니다. 늘어주면 조금 흙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젖힐 거예요. 왜냐면 백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안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젖혀. 왕이천 구단 왜 이렇게 잘 두죠? 그냥 단순히 젖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 교환 자체가 네. 중앙으로 보면 여기를 나오지 못한다면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 되고 여기 들어가면 위쪽이 좀 달라져요. 여기 돌이 오면요, 위쪽이 달라지는 이유는 흙이 나갔을 때, 여기를 나갔을 때 이 수를 함부로 두기가 어렵죠. 끊어서 있는 수가 선수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흙도 그냥 단순히 젖히고서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백집이 정말 확정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근데 흙도 모양이 좀 생겼고, 끊는 교환을 했어요. 그거 아픈데요? 그거 그냥 잡으면 그 득이 없는데요.
이 그림이요. 여기를 이 나오는 것이 없다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전혀 여기를 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돌이 여기 가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끌고 나가면 늘어서 설마 밀고. 이게 득일 수도 있을까요? 이것 자체도 어렵고요. 근데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네. 근데 이렇게 둘 거면 손해봤죠. 유창혁 구단 생각은 여기를 날일자가 쓸 때 조금 낫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딱 봐서는 여기 손해가 좀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 모양을 좀 만들긴 만들었어요. 자, 이 모양이 얼마나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가 승부가 됐어요. 일단 백집이 확정가니까 계산하기는 수월할 것 같은데요. 확정가가 여기가 지금 백집이 한번 보죠. 여기가 8, 10, 10석집, 20, 22 65 정도가 났고요. 여기 좀 잠시 다시 세겠습니다. 여기 잘못 셌어요. 65에서 60 한 6 정도. 네. 그러면 확정가 70, 74, 79, 80집이거든요. 백집은. 80집을 어디서 만들죠? 85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로 80이 날까요? 또 우하부터 우변 중앙까지 쭉 돌아가기는 했거든요. 진짜 제가 정말 알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요. 근데 크긴 크네요. 숫자체가 31. 여기까지 거의 85네요. 그리고 90.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근데 100이 그러면... 여기를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100도 굉장히 쉽게 처리해서 남는 바둑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조금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정말 이렇게 집이 난다면 흙집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형세 판단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문제예요. 나가서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가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프 확 그렇네요. 좁혀졌죠. 왜냐면 이거 바둑 된 것 같아요. 종반을 아니 왕리천 구단이 갑자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둑이 좋다라고 봤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거기에 붙이고 하는 거 사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막아줘도 돼요. 이거 됐는데요? 거기 두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이 왕이천 구단이 지금 이거 한 거요. 사실 뭐 늘어도 수도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끊는 것도 또 다시 부활한 거 아닌가요? 여기도 생겼어요 지금. 자, 일단은 한 칸을 띄었고요. 우변 방면에서는 아까 이성 위원이 그려주신 대로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이거 다 집나면 이 승부는 모릅니다. 그것이요? 뭐 노리고 있나요? 뭐 노리고 있어요? 뭐 노리고 있는데 끼우는 게 이게 여기가 여기보다 두텁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참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글쎄 유창혁보다는 여기를 바꿔서 버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그림은 갑자기 또 확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안에서는 못 산 형태인 거죠? 예, 자체로는 못 살았죠. 근데 여기가 자체로는 못 사는 형태인데 네.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흙이 뒷맛이 고약한 자리가 돼요. 아, 거기가 아파요. 그렇게 받아야 되죠. 이 날일자는 또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요? 건너붙여서 찝는 거 안 되나요? 지금 여기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자체로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여기를 끼웠을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를 끊는 순간에 받아야 대책이 없죠. 되는데. 흙이 잡히죠. 이거 날일자. 그러면은 뒤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날일자 이거 참 괴롭네요. 자, 백이 연결하고 우변을 지키면 네. 경계선은 다 그어진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를 뚫힌 손실이 워낙 커서요. 네, 지금 크게 무리 안 하죠. 이 정도면은 흙집은 몇 집이 마련이 됐을까요? 지금 여기가 수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근데 왕치홍 구단이 뭐 안 하나요? 여기 그냥 다 집 지어줍니까? 사실 여기가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끼워서 먼저 근데 지금 정리하는 작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 집을 너무 좀 쉽게 내주는 것 같아요. 반발도 들어갔고. 네, 좀 더 노려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왕리천 구단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 개가가 안 돼요. 네. 근데 느낌상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강수로 가기가 쉽지 네. 않은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미 그 좌변 수내는 데 있어서 백이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 아마 내가 유리한 국면일 거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 집이라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정리가 다 됐어요. 뭐 여기만 먼저 두게 되면 이 바둑은 다 뒀습니다. 흑의 집은 여기가 30, 40, 77이 났어요, 여기까지. 지금 흑집이 90, 몇 집이 나는 겁니까? 98이 나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석집, 12.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흑집이 더 많이 나는데요. 지금 100은 85?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근데 AI 스코어가
이제 아니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이 납니까? 아니 지금 수 못 내면 졌어요. 이게 지금 이 100집으로 네. 상대할 집이 아닙니다. 이 흙에 전체 돌아가는 형태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로 봤을 때는 수 내는 예. 맛이 남아 있다. 네, 지금 수를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지금 수 못 내면 졌어요. 네. 나 거기를 젖혔습니까? 거기를 젖히기만 해도 수가 난 건가요? 굉장히밖에 만약에 올라가요. 중앙을 받았다고 하면 젖힌 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여기를 이으면 백이 가만히 네 이렇게 둬서요. 이 장면이 치중을 가면 있고 이럴 때 여기 둬서 네. 좌측으로 빅이 됐죠. 왕이천 구단이 수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시간 연장책을 좀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여기를 수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많이 졌어요. 수 안 내면. 흙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는 방법 없을까요? 조금 더 깨지더라도 네. 귀를 확실하게 맞는 선택이 성공만 했다면 이바둑 승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패를 만들어서도 안 되니까요. 이거는 수가 난 것 같아요. 항복을 선언합니다. 젖히는 수로 바로 수가 나는군요. 깔끔하게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애초에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었던 자체가 굉장히 뒷맛이 고약했던 거고요. 위창혁 구단이 잡으러 갔던 이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것 자체도 좀 다르게 잡으러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뒷맛이 좀 나쁜 자리라서 네. 이건 뭔가 우변을 좀 다르게 받았더라고 한다면 좌변을 내어주더라도 기회가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은 백의 불계승으로 끝이 납니다. 신한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오늘부터 개막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아쉽게도 유창혁 구단은 탈락을 했습니다만 또 단체전이 네. 있기 때문에 유창혁 구단은 마지막까지 참가를 해야 합니다. 자, 왕리천 구단이 유창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글쎄요, 어땠을까요? 그 대국을 하다가 네. 시간을 누르지 못해서 하나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그 대국 중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면서 좀 심리적으로 네.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국면하면서 있어서 그 외부적인 요인이 좀 그렇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속기기 전이기는 하지만 네. 오늘 이 한 판을 보면서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구나 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판이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특히 왕리천 구단의 바둑 기량 자체가 전혀 녹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요즘에 그 얘의 공부량이 대단했고요. 초반 진행만 봐도 알 수 있었고 그 후반 운영 자체도 사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왕리천 구단이 거의 실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앙 쪽에 사석 작전 펼치는 장면에서 분명 좀 넉점머리를 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유창혁 구단이 모양을 피면서 그래도 승부가 된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그 우하귀죠. 네, 우하귀 사활이 좀 발목을 잡네요. 네. 자, 이렇게 왕리천 구단이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레전드 중에 레전드는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